이번 주에는 두 가지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리스너와 필터이고 두 번째 주제는 로그 관리입니다. 먼저 리스너와 필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지요. 광수생각입니다. 광수생각에서는 친구를 만들기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그들의 친구가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내가 그들의 무리 속에 들어가서 시간이 오래 흐르면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는 것이지요. 친구가 되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행복한 경영 이야기에서는 옥수수 박사 김순근 박사님의 얘기를 다루고 있네요. 김순근 박사님은 옥수수의 품종 개량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기근 해결에 많은 공헌을 했던 분입니다.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상에 무엇을 하러 왔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 소명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해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함께 살아가는 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나로 인해 세상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 최선을 다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하는 것, 참으로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네요. 누구나 세상에는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소중한 내 인생에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훨씬 나은 삶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남을 위해 남과 더불어 살아갈 때 얻는 행복과 성공이 진정한 행복과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본 강좌를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학생들은 다음의 개념을 알 수 있습니다. 고급 웹 프로그래밍 기술인 리스너와 필터의 개념이 되겠네요. 일반적으로 이 리스너 필터의 개념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초기화 매개 변수입니다. 두 번째가 리스너,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필터에 해당되겠네요. 차근차근 순서대로 이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지요. 먼저 초기화 매개 변수입니다. 초기화 매개 변수는 웹 애플리케이션이 컨테이너에 의해서 구동될 때 로딩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웹 애플리케이션 전반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참조하는 값을 설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프로그램 동작 정보는 일반적으로 하드 코딩을 하지 않고 별도의 환경 설정 파일로 제공이 됩니다. 이러한 환경 설정 파일의 값을 읽어서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초기화 매개 변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든다면 데이터베이스의 접속 주소나 환경 설정 파일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내부에 둘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소스마다 동일한 내용이 중복 입력이 됩니다. 이와 같이 파일이 분산이 되는 경우에는 뭔가 내용이 변경이 됐을 때 모든 페이지를 찾아다니면서 우리 수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걔네들을 이제 한 곳에 모아두게 되면 별도의 이제 환경 설정 파일에다 모아두게 되면 나중에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환경 설정 파일만 수정을 하게 되면 모든 위치에서 저 내용들을 바뀐 내용을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화 매개 변수는 애플리케이션 전체에서 동작하는 것, 그리고 특정한 서블릿에서 동작하는 것, 이런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화 매개 변수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특정한 서블릿 내부에만 동작되는 것과 모든 서블릿 JSP에서 동작되는 것으로 구분해 줄 수 있는데, 서블릿 컨피그는 특정한 서블릿에서 동작되는 것, 서블릿 컨텍스트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속한 그 서블릿과 JSP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초기화 매개 변수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초기화 매개 변수의 값들은 web.xml 위치에다가 저장을 해두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구분하자면 서블릿 컨피그는 해당 서블릿 내부에서만 동작한다. 서블릿 컨텍스트는 동일 웹 애플리케이션 내에 있는 모든 서블릿 혹은 JSP에서 사용 가능하다 그랬네요. web.xml에서 설정하는 방법은 서블릿 컨피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서블릿으로 시작되는 태그 내부에 정의를 해주게 되고 이니 파라미터 형태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이름과 파라미터 밸류의 값을 각각 태그로 정의를 해주면 되죠. 반면 서블릿 컨텍스트는 web-app 속에 컨텍스트 파라미터라고 하는 형태로 지정을 하게 되고 방식은 같습니다. 파라미터 네임, 파라미터 밸류 형태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초기화 매개 변수를 이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먼저 서블릿 컨피그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서블릿 단위로 설정하기 때문에 해당 서블릿에서만 참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서블릿 컨피그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서블릿 동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서블릿 코드 내에서 해당되는 값을 찾아내고자 할 때는 get init parameter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을 하면 되겠고, 괄호 속의 따옴표 속에다가 파라미터 name을 적시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파라미터 value의 값을 인식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서블릿 3.0 이상에서는 web.xml 외에도 annotation 위치에 초기 값을 설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서블릿 시작 앞에 @webservlet이라고 하는 annotation을 설정하고 annotation의 이름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접근할 때 필요한 URL을 지정을 하게 되고 init parameter라는 곳에서 파라미터 1번, 파라미터 2번 형태로 정의를 해줄 수 있습니다. 반면 서블릿 컨텍스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웹 애플리케이션 내에 있는 모든 JSP 혹은 모든 서블릿에서 참조 가능하다 그랬네요. 값을 불러드릴 때는 getServletContext 메서드의 getInitParameter 메서드를 실행하면 됩니다. 가로 속의 따옴표 속에 파라미터 name을 넣어주게 되면 설정되어 있는 파라미터 value 값을 읽어낼 수가 있죠. 또한 web.xml에서 초기화 매개 변수 값을 설정해 주는 것은 앞서 설명했습니다. web-app 속에 컨텍스트 파라미터를 지정하고 파라미터 이름, 파라미터 value 형태로 지정해 주면 됩니다. 실습 1에서는 서블릿 컨텍스트 초기화 매개 변수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web.xml 파일에 초기 매개 변수를 설정을 해두고 모든 서블릿이나 JSP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서블릿 컨텍스트입니다. 여기에 파일의 구조를 보자면 web.inf 속에 web.xml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초기화 매개 변수를 설정을 해두고 있죠. 그리고 src 밑에 있는 JSP 프로젝트 밑에 챕터 13에서는 property servlet java라고 하는 그런 property servlet 1.java라고 하는 서블릿을 만들고 여기에서 초기화 매개 변수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또한 웹 컨텐트 밑에 있는 챕터 13에서는 property 1.jsp를 넣게 되고 여기에서는 서블릿 컨텍스트 JSP에서 서블릿 컨텍스트 초기화 매개 변수를 확인하는 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블릿 컨텍스트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웹 inf 밑에 있는 web.xml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는 이 영역까지 데이터베이스를 지정하는 영역까지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이후에 내용들을 이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서블릿 컨텍스트 초기 값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서블릿 컨텍스트 초기 값은 컨텍스트 파라미터라고 하는 태그를 이용해서 정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이름을 name1이라고 파라미터의 value를 use1이라고 입력을 해두도록 하죠. 그러면 우리는 name1에 해당되는 파라미터 name을 통해서 use1이라고 하는 파라미터 value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property 1.jsp 파일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웹 컨텐트에 챕터 13 폴더를 만들고 오른 마우스를 누른 다음에 new JSP 파일을 통해서 property 1.jsp 파일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다른 부분은 특별하게 볼 건 없네요. h2 태그를 통해서 제목을 달아줬고 hr 선을 하나 그어줬네요. 그 다음에 서블릿 컨텍스트가 출력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hr이라고 하는 그 가로 방향 줄을 하나 넣어두었네요. 그리고 서블릿 컨텍스트 초기 값을 이용할 때는 이런 스타일로 해줍니다. name 1 이것은 그냥 입력한 값이죠. 그 다음에 우리 표현식을 이용을 해서 이 값을 이제 넣어주게 되는데 서블릿 컨텍스트 값을 읽어드릴 때는 get 서블릿 컨텍스트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을 하고 그 메서드의 get init parameter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합니다. 그래서 괄호 속에 name 1이라고 하는 것을 따옴표 속에 넣어주게 되면 우리는 user 1이라고 하는 값을 이 위치에 출력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name 1이라고 하는 것은 web.xml에 정의해 놓은 파라미터 name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와 같이 name 1 옆에 user 1이라고 하는 value 값을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실습 1에서 우리 서블릿 컨텍스트 초기화 매개 변수를 서블릿에서 읽어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property 서블릿 1.java라고 하는 파일을 추가를 하도록 하죠. 챕터 13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new other 그리고 웹 서블릿 밑에 있는 property 서블릿 1.java라고 하는 형태로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클래스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생성자도 만들어집니다. 이때 서블릿의 경우에는 두 포스트 메서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네요. 그래서 두 겟에서는 우리는 그냥 두 포스트로 실행을 넘기게 됩니다. 이제 두 포스트 내부의 코드를 살펴보기로 하죠. 두 포스트 내부에서는 일단 response.set 컨텐트 타입을 통해서 응답을 어떤 형태로 정의할 건가 지정을 해줬네요. 현재 지정한 마임 타입은 text/html 캐릭터 셋은 UTF-8이네요. 이것은 우리가 전달하는 것은 HTML 문서이고 한글을 지정을 해주는 이제 그 인코딩 방식은 UTF-8 방식을 이용한다라는 것을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출력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printWrite 스트림을 만듭니다. out이라고 하는 걸 만들죠. 이것은 response.getWrite를 하게 되면 출력 스트림이 확보가 됩니다. 그 다음에 out.println을 통해서 HTML 태그, body 태그, 그 다음에 여기서는 div 태그를 쓰기가 힘드니 그냥 center 태그를 날려줬네요. 그 다음에 h2를 이용해서 제목을 달아줬고 hr 작대기를 그어줬네요. 그 다음에 out.println을 통해서 name 1이라는 걸 출력하고 오른쪽에서는 get sublit context.get init parameter라고 하는 걸 통해서 name 1에 해당되는 값을 출력을 해줬습니다. 자, 이 name 1이라고 하는 파라미터 이름을 집어넣고 값을 알아내게 되면 user1이라는 값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br 태그 엔터를 누르고 center 태그 닫아주고 body 태그 닫아주고 html 태그 닫아줬네요. 그래서 실제 실행을 하게 되면 name 1 옆에 user1이라고 하는 값이 찍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실습 1에서는 뭘 확인하고 싶으냐? 서블릿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JSP 파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블릿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것을 한 번 더 실습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서블릿 컨피그 초기화 매개 변수 관리를 해보도록 하죠. 원래 이 내용은 서블릿 3.0 이하에서 사용하던 방법이라 현재 실행하면 기본적으로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했었다 이렇게만 이해하도록 하죠. 자, 웹 INF 밑에 web.xml을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거기에 초기화 매개 변수 값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초기화 매개 변수 값은 서블릿이라고 하는 형태로 설정을 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서블릿 내부에 봤더니 디스크립션은 디폴트 그냥 기본값, 디스크립션은 설명이죠. 그래서 실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서블릿 네임은 해당되는 초기화 매개 변수가 동작할 서블릿 이름이 됩니다. 지금은 우리는 property 서블릿 2번에서 동작시키기로 했네요. 그리고 필요한 클래스는 초기화 매개 변수가 작동할 클래스는 JSP 프로젝트 밑에 있는 챕터 13 패키지의 property 서블릿 2번이라고 하는 형태로 지정을 해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nit 파라미터 지정했네요. 파라미터 name과 파라미터 value 이렇게 이름과 값의 쌍으로 넣어두었습니다. 자, 다음 property 서블릿 2번 java 파일을 추가를 하기로 하죠. 그래서 챕터 13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property 서블릿 2.java라고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두 개 방식으로 들어온 것은 두 포스트 방식으로 동작을 포워딩 시켜 주었습니다. 다음은 두 포스트 메서드의 동작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포스트에서는 우선 클라이언트의 리스판스의 컨텐트 타입을 지정했네요. HTML 문서로 지정했고 한글 인코딩 방식을 UTF-8 방식으로 했다 그랬네요. 그 다음에 출력 스트림, printWrite 출력 스트림 아웃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에다 출력했네요. out.println HTML 태그 날려주고 body 태그 날려주고 center 태그 날려줬네요. 그 다음에 H2는 제목 크기 2의 제목 태그가 되겠네요. 그래서 제목을 달아주고 HR 가로방향 줄을 하나 달아줬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서블릿 컨텍스트 초기화 매개 변수를 한번 읽어봤네요. 서블릿 컨텍스트 초기화 매개 변수는 모든 서블릿에서 동작 가능하기 때문에 앞서서 1번만 되는 게 아니라 요 2번 예제에서도 당연히 동작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out.println으로 name 날려주고 get 서블릿 컨텍스트 get init 파라미터 해주면 해당되는 초기화 매개 변수 값을 여기에 불러와서 출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out.println을 통해서 get init 파라미터 혹은 get 서블릿 config get init 파라미터를 통해서 name 위에 설정이 되어 있는 서블릿의 해당 서블릿의 초기화 매개 변수를 이제 불러오고자 했습니다. 근데 실제 동작을 시켰더니 동작이 안 됩니다. 아마도 그 3.0 이후에서는 annotation 이용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바뀐 것 같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실제 실행을 해보게 되면 name 1까지는 잘 됐으나 name 2는 이렇게 출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annotation 기반으로 서블릿 config 초기화 매개 변수를 지정해주는 방법입니다. annotation을 이용한 서블릿 config 초기화 매개 변수는 서블릿 3.0 이상에서 동작이 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블릿 config 초기화 매개 변수는 해당 서블릿에서만 참조 가능하다 그랬네요. 자, 이제는 property 서블릿 3번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annotation을 지정을 하도록 하죠. 지금 annotation 이름은 웹 서블릿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description부터 들어 있습니다. description은 서블릿 config 초기화 매개 변수라고 넣어둔데 이것은 실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랬네요. 그리고 URL 패턴은 루트 밑에 있는 property 서블릿 3번이라고 하는 형태로 접근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init 파라미터에서 웹 init 파라미터로서 name 3번의 value user 3이라고 넣어두었네요. 자, do get 메서드에서는 do post 메서드로 실행을 옮겨갔습니다. 이제는 do post 메서드를 보기로 하죠. 거의 뭐 내용이 아주 큰 차이 나지 않습니다. 먼저 response.set content 타입을 통해서 응답이 HTML 형식으로 날아간다. 캐릭터 인코딩 타입은 UTF-8 방식이라는 걸 지정을 했네요. 그리고 print write 객체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HTML 태그, body 태그, center 태그를 날렸고 H2 태그로 제목을 날렸습니다. HR 가로방향 줄을 하나 날렸죠. 그리고 서블릿 컨텍스트 초기화 매개 변수라고 하는 제목을 날려줬습니다. 그리고 HTR 가로방향 줄무늬를 하나 더 넣어뒀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out.println을 통해서 get 서블릿 컨텍스트 get init 파라미터 그러면 이것은 서블릿 컨텍스트 초기화 매개 변수입니다. 이것은 어느 위치에서나 읽어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 위치에는 user1이라고 출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HR과 HR 사이의 제목을 통해서 annotation 기반 서블릿 config 초기화 매개 변수라고 하는 제목을 달아주었네요. 그 다음에 name3은 get init 파라미터를 통해서 name3을 찍어주었고 그 다음에 밑에 name3은 get 서블릿 config를 통해서 get init 파라미터를 실행을 해줬네요. 사실 두 개는 거의 같은데 get 그 서블릿 config라고 하는 메서드는 생략을 해도 바로 그 내 컴퓨터에 내 서블릿에만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저 메서드는 생략해도 get init 파라미터를 통해서도 충분히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실행을 해보게 되면 서블릿 컨텍스트 당연히 잘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웹 애너테이션 기반의 서블릿 컨피그 초기화 매개 변수도 이와 같이 제대로 잘 인식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제인 리스너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리스너는 컨테이너에서 발생하는 특정 이벤트 상황을 모니터하다가 실행되는 특수 형태의 서블릿입니다. 여기에는 웹 애플리케이션에 초기 데이터를 공급하는 목적 또는 상황에 따라서 자동으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구현하고자 할 때 이 리스너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리스너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형태인 서블릿이 아니라 이벤트에 따라서 동작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 주는 그런 클래스입니다. 리스너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기화 매개 변수와 연동하는 것입니다. 톰캣이 시작이 될 때 초기화 매개 변수를 읽어서 거기에 따라서 특정 객체를 초기화하고 그 결과들을 서블릿이나 JSP에 제공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배포 시에 샘플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방법입니다.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배포할 때 데이터베이스에 자료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그 결과를 확인하기가 상당히 좀 곤란할 겁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한다든지 테이블을 생성한다든지 샘플 데이터를 로딩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사전에 수행함으로써 추가적인 작업 없이도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세 번째는 복잡한 환경을 설정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이 경우엔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여러 정보 파일을 읽어와서 JSP나 서블릿에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는 특정 이벤트에 동작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게 될 때 함께 동작해야 되는 외부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있다면 걔네들을 확인하고 자동으로 실행해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리스너 동작을 서블릿 컨텍스트 리스너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통 톰캣이 시작을 하게 되면 web.xml 혹은 annotation에 정의되어 있는 초기화 매개 변수를 읽어드립니다. 그러면 리스너 클래스에서는 그 초기화 매개 변수들을 불러올 수가 있죠. 이 리스너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서블릿 컨텍스트 리스너를 상속받음으로 인해서 내부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서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는 컨텍스트 이니셜라이즈드라고 하는 거고 하나는 컨텍스트 디스트로이드라고 하는 메서드입니다. 특히 초기화 매개 변수와 관련해서는 컨텍스트 이니셜라이즈드라고 하는 메서드가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컨텍스트 이니셜라이즈 메서드 내부에서는 초기화 매개 변수에 들어있던 것들을 서블릿 컨텍스트의 속성들에 이렇게 저장을 해둡니다. 그러면 다른 서블릿이나 JSP 혹은 다른 빈즈 클래스에서 저기 서블릿 컨텍스트에 들어있는 속성을 읽어냄으로써 내가 web.xml 혹은 annotation 기반으로 정의되어 있는 초기화 매개 변수를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리스너의 종류는 생명 주기와 좀 연관지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서블릿 컨텍스트 생명 주기 변화와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리스너 이벤트입니다. 얘네들은 톰캣이 시작될 때 시작이 되고 톰캣이 종료될 때 종료가 됩니다. 우리가 상속받아야 되는 인터페이스는 서블릿 컨텍스트 리스너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서블릿 컨텍스트 속성 변화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JSP 내장 객체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스코프의 속성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상황에 대응이 됩니다. 이때는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리스너가 서블릿 컨텍스트 애트리뷰트 리스너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합니다. 다음 세션의 생명 주기에 맞춰서 동작되는 리스너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세션 생성 소멸 등의 변화에 따라서 동작이 됩니다. 이때는 우리가 HTTP 세션 리스너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상속받아서 이용해주면 됩니다. 네 번째 것은 세션의 속성 변화에 대응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는 세션 스코프 속성에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사항에 대응이 되는데 이때는 HTTP 세션 애트리뷰트 리스너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상속받아서 이용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리퀘스트 생명 주기에 변화되는 겁니다.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리퀘스트 내장 객체의 생성과 소멸의 변화에 따라서 동작이 됩니다. 이때는 HTTP 서블릿 리퀘스트 리스너라고 하는 것을 상속받아서 이용해 주면 되겠고 리퀘스트의 속성 변화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얘네들은 HTTP 서블릿 리퀘스트 객체의 동작이 속성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상황에 대응합니다. 이때는 HTTP 서블릿 리퀘스트 애트리뷰트 리스너라고 하는 것을 상속받아서 구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리스너가 가장 위에 있는 서블릿 컨텍스트 리스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를 기준으로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4번은 서블릿 컨텍스트 리스너를 구현을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는 서블릿 컨텍스트 리스너를 구현하게 되고 톰캣이 시작이 될 때 boot 객체를 만든 다음에 그 내용을 그 애플리케이션 내장 객체의 속성으로 저장해서 JSP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서블릿 컨텍스트 리스너는 우리가 앞서서 만들어 본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표현 언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사전에 데이터 이제 만드는 용도로 우리 서블릿 컨텍스트 리스너를 만들어 봤죠. 그때는 그냥 일반 클래스를 추가하고 걔네들이 서블릿 컨텍스트 리스너가 되도록 리스너로 동작이 되도록 우리가 설정을 바꿔줬는데 이번에는 만들 때부터 아예 리스너로부터 출발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블릿 컨텍스트 리스너를 좀 더 손쉽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SRC 폴더의 JSP 프로젝트 챕터 13 아래에는 텍스트 컨텍스트 리스너라고 하는 게 들어있고 book.java라고 하는 파일이 들어있을 겁니다. book.java는 기본적으로 DO 클래스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 텍스트 컨텍스트 리스너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DAO 클래스에 해당이 된다. DAO 클래스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저기 정보를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서블릿 컨텍스트 객체의 속성으로 저장이 되고 이러한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다음 웹 컨텐츠의 챕터 14냐면은 listener test.jsp 파일이 있어서 리스너로 인해서 등록된 정보를 화면에 출력하는 형태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book.java 클래스입니다. book.java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do 클래스로 동작한다 그랬죠.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다니는 이제 상자에 해당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현재 우리 책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는 4가지 정보를 다루도록 했습니다. 타이틀, 제목, author, 저자, 프라이스, 가격, 퍼블리셔, 출판사 이렇게 4가지 정보를 다루는 북 클래스를 만들었네요. 그리고 생성자를 통해서 우리는 가지고 들어온 타이틀, author, 프라이스, 퍼블리셔를 멤버 변수 타이틀, author, 프라이스, 퍼블리셔에 저장해주는 그런 생성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너레이터 캐틀스 앤 세틀스를 통해서 각각 자료를 이제 읽어드리고 지정하고 하는 방법을 지정하는데 현재는 그 중에서 cat 자료의 값을 읽어드리는 용도로만 썼네요. 왜 이렇게 쓸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성자를 통해서 값을 한꺼번에 할당을 해주기 때문에 개별로 하나하나에 대해서 값을 할당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 set은 제외하고 get만으로 구현을 해두었네요. 다음은 테스트 컨텍스트 리슨을 만들도록 하죠. 우리가 소스에서 오른 마우스 뉴 리스너를 통해서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손쉽게 리스너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컨텍스트 리스너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저기 리스너가 동작될 수 있는 통용될 수 있는 범위는 라이프 사이클 형태로 지정을 해두기로 하죠. 라이프 사이클 형태로 지정하는 순간 우리는 상속받을 리스너가 서블릿 컨텍스트 리스너로 곧바로 결정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다른 형태로 내가 뭐 구현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다른 스코프에 해당되는 것을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그냥 서블릿 컨텍스트 리스너로부터 상속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니시를 누르도록 하죠.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일단 컨텍스트 디스트로이드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컨텍스트 이니셜라이즈드라고 하는 2가지 메소드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는데 컨텍스트 디스트로이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당되는 리스너가 이제 없어지는 순간 파괴되는 순간에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 경우에는 테스트 컨텍스트 리스너가 종료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메소드를 날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텍스트 이니셜라이즈라고 하는 메소드에서는 초기화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초기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서블릿 컨텍스트를 구현해야 되겠네요. 그런 정보들은 우리 괄호 속에 있는 그 아규멘트 0번으로부터 뽑아낼 수 있습니다. 아규멘트 0번.get 서블릿 컨텍스트를 실행을 하게 되면 우리 서블릿 컨텍스트 형태의 컨텍스트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또한 우리가 book 클래스를 이용해서 book은 do 클래스라 그랬죠. 그래서 mybook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드는데 자바 웹 프로그래밍 황희정 그다음 가격은 2만원 그 다음에 출판사는 한빛미디어라고 하는 이런 총 4가지의 정보를 갖고 있는 클래스입니다. 그러면 이 클래스를 통해서 마이북에 만들었고 얘네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장 객체의 속성 관리에서 다루었던 방법을 통해서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영역에서 set 애트리뷰트를 통해서 우리가 그 서버와 동일한 그 수명을 갖는 그런 내장 객체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라고 하는 내장 객체를 넣고 마이북이라고 하는 그 위에 있는 객체를 값으로 지정을 해두기로 하죠. 그 다음에 system.out.println을 통해서 내장 객체가 리스너가 초기화되었다라는 정보를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istener test.jsp 파일입니다. 리스터 테스터 객체를 활용하는 영역이 되겠네요. 이때 우리는 표현 언어를 이용해서 book.title, book.author, book.price, 그 다음에 $book.publish라고 하는 네 가지 형태로 지정을 해두게 되면 저 위치에 도서명 위치에는 제목이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되겠네요. 실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도서명 옆에 우리가 지금 넣어두었던 자바 웹 프로그래밍, 저자명 옆에 황희정, 가격은 2만원, 출판사는 한빛미디어, 이런 형태의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필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란 것은 특정한 요청에 대해서 동작하는 특수 형태의 웹 프로그램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필터는 여러 개의 필터를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개의 필터를 정해진 순서대로 배치를 할 수가 있는데 모든 필터들은 사용자의 요청을 처리하기 이전에 먼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유연하고 효과적인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고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필터를 활용하는 영역을 보자면 인정, 로깅, 감사, 그 다음에 이미지 변환, 데이터 압축, 국제화 작업들, 그 다음에 XML 변환, 이런 곳에 우리 필터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필터는 리스너와 상당히 유사하게 동작합니다. 그렇지만 사용자 요청 리소스 패턴을 지정한다는 면에서는 차이가 있죠. 그리고 여러 개의 필터가 존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톰캣이 시작할 때 톰캣은 web.xml이나 아니면 annotation에서 초기화 매개 변수를 읽어올 수 있다 그랬네요. 그러면 필터들은 기본적으로 그 java x.servlet.filter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필터 A, 필터 B 이렇게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데 필요하다면 우리는 초기화 매개 변수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사용자가 지정한 패턴대로 우리는 필터를 동작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필터가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동시에 적용한다면 필터 A의 이닛 속에 있는 내부 코드들이 먼저 실행이 되고 필터 B에 있는 이닛에 있는 동작들이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사용자 요청이 처리가 되겠습니다. 필터의 실제 기능은 두 필터라고 하는 메서드 내부에 기술된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필터는 기본적으로 여러 개가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필터 체인에 의해서 동작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블릿 A 같은 경우에는 필터 A의 두 필터도 실행하고 필터 B의 두 필터도 실행하고 필터 C의 두 필터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필터를 다 거쳐야만 서블릿 A가 동작이 되겠네요. 반면 서블릿 B도 A, B, C 모든 필터를 거칩니다. 서블릿 C는 필터 A는 거쳐야 되겠네요. 근데 필터 C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필터 B의 경우에는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서블릿 D의 경우에는 필터 A만 경유를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각각 우리가 여러 개의 필터들이 있을 때 나에게 필요한 필터들이 어떤 게 있는지라는 것을 지정하면 우리는 손쉽게 이와 같이 동작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실습5에서는 한글 처리 필터를 구현해 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HTML 폼을 통해서 전달되는 입력 자료에 한글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기본형이 EUC KR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글로 인식하지 않고 보통 우리가 글자가 깨졌다라고 하는 형태로 인식하기 힘든 글자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한글의 경우에 UTF-8 방식의 인코딩을 처리를 해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한글로서 제대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필터를 이용을 해서 만약에 한글 인코딩을 처리를 해줄 수 있다면 아마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처리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필터를 통해서
한글 인코딩을 지원하는 것은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하고 실제 응용에서도 얘네들을 이용하기로 하죠. 일반적으로 JSP에서는 문장으로서 이런 문장 request.setCharacterEncoding 괄호 속에 UTF-8 방법을 통해서 HTML로 넘어온 문서들의 한글 인코딩을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페이지에 저런 문장을 집어넣게 되면 사실 좀 불편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 문장을 대응해서 우리는 한글 처리 필터를 구현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프로그램에서는 먼저 웹 INF 아래쪽에 web.xml이 들어있고 web.xml에 인코딩의 초기 값을 설정을 해둘 겁니다. 그러면 필터를 통해서 enc 필터라고 하는 파일을 클래스를 통해서 우리가 캐릭터 인코딩의 변환 작업을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enc form.html에서는 한글을 입력해서 전달하고 그 결과를 JSP result.jsp로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는 HTML 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절트에서 우리는 한글 인코딩이 처리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글자를 인식을 했을 때 한글같이 보이지 않을 거고 인코딩이 처리가 되어 있으면 이제 제대로 한글을 알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한글 인코딩을 필터를 통해서 처리함으로써 이 리절트 파일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우리는 한글을 제대로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enc-form.html 파일입니다. 뭐 특별한 건 없어요. div 태그 내부만 살펴볼까요? h2 태그를 통해서 제목을 깔아 주었네요. 그리고 hr 선을 하나 그어줬습니다. 폼 태그가 입력 태그를 작성하는 거죠. 입력 태그에 봤더니 별거 없어요. 인풋 태그 텍스트, 이건 텍스트 박스이죠. 그 다음에 인풋 태그 서브밋, 이건 버튼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박스 하나와 버튼 하나가 들어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전달 방식은 포스트 방식으로 우리가 서브밋 버튼을 누르면 result.jsp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자, result.jsp 페이지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한글을 제대로 입력받기 위해서는 이 5번 문장 같이 request.setCharacterEncoding이라고 하는 이런 문장을 필요로 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추석 처리를 해서 저 문장을 지금 없애놨습니다. 그러면 일단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먼저 보기로 하죠. 자, div 태그 내부를 보자면 그 핵심은 여기 있죠. 처리 결과 그리고 달러 중괄호 파라미터.title 이렇게 해줌으로써 우리 인풋 태그 타이틀에 들어있던 자료를 여기에 표현 언어를 통해서 출력을 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지금 나는 분명히 enc.form.html에서 한글이라고 누르고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근데 리절트에서 받은 걸 출력을 해보게 되면 이와 같이 이상한 글자가 나오게 되죠. 사실은 저게 한글로 나타나야만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위에 주석 처리를 해놨던 인코딩 처리 방법을 도입을 하게 되면 이 페이지에 한글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페이지에서 한글 인코딩을 처리한다는 건 좀 불편한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enc 필터를 이제 적용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자, 이제 enc 필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초기 값을 설정을 해두게 되겠네요. web.inf에서 web.xml 파일을 따당 더블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데이터베이스 연결하기 위한 거, 초기화 파라미터 연결하기 위한 게 있었네요. 그리고 실습 2에서 보면 우리가 서블릿 태그가 들어있었는데 이 서블릿 태그가 들어있으면 동작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컨텍스트 파라미터를 넣기 전에 기존의 서블릿 태그는 동작이 안 되니까 걔네들을 삭제하고 이렇게 컨텍스트 파라미터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추가되는 내용은 파라미터 이름은 인코딩, 파라미터의 값은 UTF-8 방식입니다. 이제 한글 처리 필터를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소스 JSP 프로젝트 챕터 13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New 필터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대화 상자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패키지는 그냥 챕터 13 정해진 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터 네임은 enc 필터라고 하는 네임으로 클래스 네임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next 혹은 finish를 누르도록 하죠. 자,
한글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필터를 구현하는 이제 자바 소스 코드입니다. 먼저 애너테이션을 하나 지정하기로 하죠. 필터를 지정하는데 여기에서는 그 필터가 통용될 범위를 지정합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ENC 필터라고만 지정이 되어 있었을 텐데 현재 우리 이 웹 필터, 여기 한글 필터라고 하는 것은 모든 JSP에서 동작을 시키고 싶습니다. 그러면 애니테이션 괄호 내부에 모든 JSP, 그래서 별표점 JSP라고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한글 인코딩이 모든 JSP 파일에서 처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글 인코딩 방식을 처리하기 위해서 멤버 변수를 하나 정의를 하기로 하죠. 스트링 형태로 인코딩이라고, 소문자 인코딩이라고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ENC 필터 생성자나 또는 디스트로이에서는 별로 지정할 일이 없습니다. 다음은 두 필터, 핵심인 두 필터를 처리를 해보기로 하죠. 두 필터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필터의 동작을 처리를 해주는 건데 해야 되는 일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if문을 통해서 request.character encoding이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해봅니다. 여기에 값이 null 값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인코딩이 처리되지 않았죠. 인코딩 방식이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자, 인코딩 방식이 처리되지 않았으면 기본값으로 가는데 기본값은 EUCKR이라고 하는 표준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방식이 되면 한글 인코딩이 깨지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인코딩 방식을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이때 어떻게 바꿔주느냐? request.setCharacterEncoding 방식으로 처리해주게 되고 멤버 변수에서 정의되어 있는 인코딩 값을 여기다가 할당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코딩 방식을 값을 이제 할당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앞서 앞 페이지에서 인코딩을 처리해 줄 때 값은 null 상태로 선언이 되어 있죠. 이 값은 원래 우리가 어디에서 불러와야 되냐면 web.xml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web.xml에 정의되어 있는 인코딩 방식을 여기에다가 할당을 해준다면 이 문장 43번 문장에 의해서 자동으로 인코딩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인코딩 방식이 처리가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다음은 init 메서드를 보죠. init 메서드는 필터의 초기 값을 이제 처리해주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는 것은 this encoding, 이거는 멤버 변수 인코딩이네요. 멤버 변수 인코딩을 우리는 초기화 매개 변수에서 읽어드릴 겁니다. 자, 초기화 매개 변수는 get subly context 메서드를 실행하고 get init 파라미터를 처리해주면 되겠죠. 근데 얘네들이 동작이 되기 위한 우리 컨텍스트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fconfig 값을 이용을 해서 우리 그 컨텍스트를 찾아내면 되겠네요. 그리고 인코딩이라고 하는 그 파라미터 값을 정의를 해주게 되면 이 인코딩이라고 하는 파라미터 값은 우리 web.xml에서 UTF-8이라고 하는 형태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this encoding의 UTF-8 방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겠고 얘네들이 43번 문장에 의해서 이제 정상적인 캐릭터 인코딩으로 이제 동작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이제 그 필터를 만든 상태에서 한번 처리를 해보기로 하죠. enc-form.html에서 실행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와 마찬가지로 한글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기로 하죠. 분명히 우리 result.jsp에서 캐릭터 인코딩 처리하는 문장 절대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필터에 의해서 한글이라고 하는 제대로 된 값을 출력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리스너 필터 개념을 살펴봤네요. 그리고 초기화 매개 변수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주자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죠. 안타깝게도 우리 학과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이 수업은 여러분들과 대면 수업으로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하던 일은 계속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질문할 일이 생기면 이제는 SNS를 이용하는 것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 것, no dumb question, 어리석은 질문은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번 강의를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로그 관리에 관한 강의 로그로 계속해 가기로 하죠.